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0월 30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의 페이스북글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국정화 막말의 수준이 1970년대 차지철 수준으로 치닫는군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차지철의 말로가 어땠는지를. 막말 경쟁을 하던 공화당 유정회 의원들이 나중에 자신들이 했던 그때 그 말이 인용되기를 창피해야 한다는 것을. 역사 공부한다는 것은 박정희 정권 말기 차지철, 이승만 정권 말기 곽영주처럼 비참하게 끝맺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국정교과서에는 이런 반면 교사는 언급도 안 되겠죠.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간추린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역사학 관련 학회 28개가 국정국사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 학회는 어제 서울대에서 열린 역사학계 최대 학술 행사인 전국 역사학대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역사 해석과 교육을 독점하고 사유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20여 명이 난입해서 국정화 찬성 구호를 외치면서 대회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들은 역사학자들을 반역자라고 부르면서 한쪽으로 치우친 좌편향적이고 친북적인 역사교육, 역사교과서에 반대한다,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2월 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임으로 김수남 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내정했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수남 내정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검찰 업무에 대해 높은 식견과 경륜을 쌓아온 분이라면서 발탁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수남 후보자 TK 출신이죠. 야당의 반응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핵심 장비 체계 통합 기술을 포함해 주요 기술의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보고에서 국내 기술 및 인프라 등을 최대한 활용해 주요 장비와 부품을 국산화하고 향후 독자적인 성능 개량이 가능한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야당 반응 또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던 전국 여성대회가 마무리된 뒤 행사가 치러졌던 이화여대 대강당 앞은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이 학교 대강당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50회 전국 여성대회가 끝난 다음 대강당 앞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100여 개의 박스와 쓰레기들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주최 측이 치우지 않고 간 쓰레기였습니다. 쓰레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학교 방문을 반대했던 이대생들이 나서서 치웠습니다. (7,000원) 운전자 보험 제공입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자가용도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북한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총력 저지 지령을 내렸다는 문화일보 기사를 계기로 새누리당 수뇌부가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안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정화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자기 모순이다. 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정교과서 정국이 결국은 정치권에 대한 외면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정교과서가 다편향됐다고 고쳐야 된다고 2008년에 처음 얘기한 사람이 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시정을 해왔고요. 또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점 있습니다. 그런데 다편향됐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 저해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국정화한다는 것은 또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자기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화라는 것은 지금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겁니다. 교과서를 논란을 벌여서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국정화한다니까 뭐 지금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무슨 북한에서 지정을 했다는 등 이렇게 아주 유치하고 천박한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그 북한 지령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게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런 2000 몇 년이니까 우리 이런 사회에서 아직도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창피합니다. 창피해요. 너무 지금 국민들은 이런 꼴을 뭐로 보고 있겠습니까? 내정은 관계없고 지금 와서 무슨 몇십 년 전에 논쟁이 다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반대 뜻을 나타내면서 일본이 속으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라면서 우려했습니다. 이태진 명예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교과서로 단일화할 경우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과의 역사 논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국편위원장 하신 거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 다 하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죠. 국사교과서 국정화.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저는 국정교과서와 금인정교과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금인정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교과서 형태입니다. 예. 어느 정도 불만이 한 입장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한편에서 획일적인 것보다는 내용의 다양성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키워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한종으로 국정화하는 것은 반대다 이 입장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사편찬이라는 조직을 제가 잘 모르니까 여쭙습니다만 국사편찬위가 키를 잡고 한 권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정권의 입맛, 어떤 정권이 들어섰느냐에 따라 좀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과거의 예로 보면은, 그 정권의 영향이라는 걸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까? 아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정부에서 주장하는 건 국사편찬위에게 키를 주고 거기다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교수님들을 다양하게 배치시키고 정부는 손 딱 떼겠다. 그래서 올바른 교과서 한 권을 딱 만들어내겠다 이거거든요. 그거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정부는 지금 반 남았지 않습니까? 2년여 남은 거 아닙니까? 2년 남았죠. 그러면 만드는 데 2년을 지금 쓰겠다는 거지요. 예. 그 결과에 대해서 검증할 시간이 없습니다. 만드는 걸로 끝나지요. 그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으면은 그걸 다시 조정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물리적 예산으로. 네. 근데 지금 2년이란 시간 안에 만들어내겠다는 게 일단 그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불성설이란 말씀이시고.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역사 교과서, 올바른 교과서라는 게 쉽지 않다. 이것도 동의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2월 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임으로 김수남 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내정했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수남 내정자는
검찰 업무에 대해서 높은 식견과 경륜을 쌓아온 분이라면서 발탁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주요 보직을 TK로 채우려는 것인지 TK 외에는 검사가 없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는 대구 출신입니다. 애초에 TK 내부 다툼이 될 거라는 전망이었지만 역시나 TK라니 실망스럽습니다. 검찰의 주요 보직을 TK로 채우려는 것인지 TK 외에는 검사가 없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 경북 출신이 민정수석,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주요 사정기관 중 4곳을 장악했다는 점도 심각합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는 대형 정치 사건을 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 정부 들어서 현저히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김수남 내정자가 과연 법과 정의를 실현할 검찰총장의 적임자인지 검증하겠지만 국민의 검찰을 만들 적임자는 아니라는 회의가 강하게 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재인 대표는 재보궐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렇게 공세를 펴고 나서는 등 12.8 재보선 패배를 계기로 비노파가 일제히 총공세에 나선 양상입니다. 비노파인 조경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표는 더 이상 당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고 이 시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은 인천 서구와 전남 한평 단 2곳에서만 승리했을 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구 22곳에서는 새누리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밀려서 전멸하며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무소속보다도 더 초라한 선거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문재인 당대표의 공약했던 이기는 선거는 헛구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당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 4.29 재보궐선거에 이어 12.8 재보궐선거에서도 낙제점을 받았으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알겠는가. 이번 재보궐선거 참패를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우리 당을 지지하는 많은 당원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대표직을 즉각 사퇴하라. 당대표는 책임지는 자리이다. 우리 당은 사당이 아니라 공당이다. 구성원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당을 잘 이끌어야 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의 역할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자료 제출이 어렵다면서 교육부로 공을 떠넘겼습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또 있었는데요.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행정부, 국회 사이에 자율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라면서 거부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자진해서 이거는 국민들한테 좀 널리 알릴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 이외에 행정부하고 국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료 요구 형태로 한 번도 재정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사례는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또 지금 몇몇 사례를 들고 계십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자료는 그 생산 부서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재정당국이 자료를 총괄적으로 다 관리해서 주고 말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5월 12일 교육부에서 44억을 신청을 해서 10월 13일 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교육부에 44억을 배정을 했다 하는 점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야당에서 계속 요구를 하시는 부분은 그러면 그 내역이 도대체 어디다가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 이 점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과 헌법에 따라서 내년 5월 31일까지 상세하게 아주 비몽병색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드리는 것이 재정당국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같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입장을 청취한 예결위 야당 간사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비비 내역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공개한 적이 없다라는 발언을 일전에 한 것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이미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예산을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함과 동시에 그 내역을 상세히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이런 정부를 거듭 성토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정부가 원한 대로 냅두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면은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당 의원님들 말씀 쭉 들어보니까 아무리 여당이라도 이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최경환 부총리의 답변 이전에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앞에 나가서 자료를 보여드렸던 순간 위원장님이 최경환 부총리께 답변하겠냐고 했을 때 지시를 합니다. 한번 동영상을 틀어보십시오. 그냥 진행하라라고. 어떻게 감히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외교위원장에게 진행을 하라 마라 그런 지시를 합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국회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본인이 거짓말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 공개한 적 한 번도 없다. 전례가 없다.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저희들이 불과 6월달, 8월달에 정부 스스로가 보도자료 낸 적이 있다고 밝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짓 한 거죠. 근데 그것을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한 가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7가지 거짓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총리님, 그런 자세로 국회에 임하면 안 됩니다. 장관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다 국회에서 거짓말하고 위정하고 그리고도 거짓말 안 했다고 하고 위정 안 했다고 하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때 얼굴은 빨개지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4대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이기도 한 정두원 국방위원장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기술 개발을 국내에서 해야 하긴 하지만 국방부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니까 아무리 100마디를 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도 핵심 기술의 국내 개발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위원이기도 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그 전제가 무너졌다면서 이제 와서 자체 개발할 수 있으니 그대로 하게 해주십시오라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데 되겠느냐 라면서 질타했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지금 이 KF-X 사업 예. 어쨌든 한마디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재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짜고 그리고 거기 맞춰서 예산도 다시 편성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존경하는 정두원 위원장님이나 유승민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처음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전제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 그 공군 전투력의 근간이 될 그런 사업이.
이제는 드디어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야심찬 계획 아닙니까? 예. 이게 돼야 우리 이제 자주국방에 정말로 무슨 토대가 마련되는 거죠. 그러나 그만큼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수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FX 사업을 먼저 선행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자로부터 기술 이전받고 사업도 지원받고 이래서 지금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한 게 FX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근간이 지금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전에 이용걸 방사청장님은 그 FX 사업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게 기술 이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우리 지금 전 청장님도 그 핵심 4개 기술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미 정부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미 정부하고 협의하면 기술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답을 했잖아요. 응?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 좋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기술 개발을 해야죠. 그런 의지 좋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갖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과연 그것이 동일한 정도의 기술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개별 기술들은 개발된다 해도 그것을 기체하고 통합하는 이게 통합체계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시간은 더 소요되진 않을지 예산도 더 들지 않을지 여차하면 외국에서 그 기술들을 또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죠. 기본 전제가 무너졌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그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울릉뚱땅 이렇게 넘어가려 해서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한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국방위원이지요.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속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형 전투기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공군참모총장이 1시간 동안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대통령으로부터 격려받고 왔는데 실패 가능성 등에 대해서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을 제기한 것입니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때에 업데이트 됩니다. 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짜 박근혜 대통령 또 모셨습니다. 주말에 뭐 하시나 궁금하기도 한데 그거는 여쭤보지 않고요. 일단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나서서 대통령님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려다가 차단당했습니다. 경찰이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막았던데요. 대학생들이 무슨 흉기를 든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전문 싸움꾼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경찰들 물리고 통 크게 만나주셨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그날 행사는 전국 여성대회인가요? 그 여대생들도 여성 아닙니까? 만나주시면 어떻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봐도 이 편향된 교과서로 배운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저를 상대로 테러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학생들을 보기나 하셨습니까? 안 봐도 다 압니다. 그 전문 시위꾼들에게서 지금 나하고 싸울 것 같다 이런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그 여학생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지도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남성 지도자라는 말입니까? 트랜스젠더란 얘기입니까?
그 이야기는요, 뭐 딴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여성이 겪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께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역행하고 계신다, 이 말이겠죠. 실제로 지금 보면은 전체 17개 부처 장관 중에 여성 장관은 단 한 명뿐 아닙니까? 16명의 남성 장관 다 합쳐도, 아니 이 땅에 3천만 남자들 다 합쳐도 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 장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하긴 16명의 남성 장관 누구도 여성 대통령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더군요. 자, 하지만 지금 여성 취업 상태 보면 형편없고요. 출산 보육 정책 엉망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사일 돌보다가 경력 단절, 이 고충을 겪는 분도 상당하고요. 예, 여성들이 행복해진 것 같지 않은데요. 여성 대통령으로서 뭔가 좀 돌아보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제 주변에는 온통 행복하다고 난리던데요. 아니, 주변에요? 주변에 누가 그럽니까? 아니, 뭐 이름을 알려드려야 되나요? 예, 이름 좀 알려주시죠. 뭐 최순실이라고 아시는지. 최태민 딸. 최태민. 아니, 최태민이 네 친구입니까? 이 막말 돼지 새끼님? 뭐 그분은 행복하시겠죠. 그 최순실 씨 따님이 2013년 3월에 국내 승마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니까 2013년 8월 대통령님이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승마대회 업무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을 콕 집더니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이러면서 교체를 지시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교체를 지시한 거 최순실 씨가 부탁한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대통령님 통해서 자기 딸을 우승 못 시킨 그 공무원들을 날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아니, 공무원의 대빵인 대통령이 그런 일 하나 못합니까? 에이, 그 부처 공무원 인사는 장관에게 맡기셔야죠. 장관 임명은 대통령께서 하시지만. 여기는 내 나라입니다. 나는 곧 국가입니다. 내 나라에서 떠들면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화여대 그년들, 인연들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지만 속에는 좌편향 사상으로 가득한 그년들, 인연들, 천연들 봐주지 않겠습니다. 청와대는 그런 거 봐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를 고심 끝에 해체할까 고민 중입니다. 아니 근데 최순실 씨 딸이 말이죠, 이화여대생 아닌가요? 이화여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했더군요. 어렵게 들어갔는데 학교가 없어지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순실이 딸이 이화여대 들어갔지. 고심 끝에 이화여대를 서울대학교하고 통합하겠습니다. 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 국내 기술 개발,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국정원 공작으로 정권도 만든 저력 있는 박근혜 정권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그거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저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하면 된다. 또 만들면 된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새 전투기 이름도 정해놓았습니다. 전투기 이름을요? 벌써? 뭔데요? 국정전투기라고. 국정교과서, 또 국정원, 국정 최고 지도자인 저하고 국정은 왜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기술 개발하면은 그걸로 전투기 파시는 날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예, 프랑스에 만약에 전투기를 판다면은 프랑스 이름은 이거 어떨까요? 뭐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예, 아몰랑이라고. 아몰랑이로, 아몰랑이요. 너 막말돼지 새끼 맞군요. 그 점잖게 생기신 분이 그렇게 욕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자, 그나저나 국회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위해서 책정했던 44억의 예비비, 야당에서는 그 내역을 공개하라 이러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공개 안 해도 된다 이러면서 지금 대립 중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맡기자 이러고 있어요. 교과서 국면을 벗어나자 이런 제안인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님께도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적자는 싱크탱크에서 박 대통령님 보고 교과서 블랙홀에서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사회적 협의체 좋아하시네요. 보궐선거 왜 완패했는지 머리 받고 반성이나 해야 할 분이 누구한테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오지랖도 넓으셔라. 응? 정말 문재인 대표는 문재인 야당 대표네요. 정말 저를 그렇게 모른단 말입니까? 제가 왜 교과서를 국정화하는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 아버지 명예 회복하려고 대통령에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뭐 하러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기억하십시오. 총선 때 뭐 교과서 파문 때문에 불리하다 만다 뭐 그러는데 무려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이면은 탄핵도 잊어버리는 국민입니다. 세월호는 불과 3개월 만에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작년 730 재보선에서 국민들이 여당한테 압승시켜줬잖아요. 두고 보세요. 내가 멋대로 정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그러면 안 된다는 국민보다 투표장에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도 그렇게 된다면 제가 또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친박 대통령 후보가 나서는 대선에서도 승리를 해서 대를 이어 친박 정권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다는 것을 알면서 저한테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수 암덩어리님들. 독재 정권을 두둔하고 여성을 차별하며 성소수자를 저주한 바울을 새로 고쳐 읽습니다. 맨 얼굴의 예수의 저자 김용민 박사가 쓴 바울 새로 읽기,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진정한 민주주의자, 확신을 가진 평등주의자,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에서 10월 20일부터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위에서 나왔습니다. 공화국 논평, 아몰랑 국방, 아몰랑 교육, 아몰랑 보건으로 국민들에게 쓰레기 정치가 무엇인가 진술을 보여준 대통령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성된 야당과 부화내동하는 어떤 몰지각한 여당 정치인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어벙이 연합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정권이 역사를 마음대로 재단해서는 안 되고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천추에 용납 못할 망나니 막말을 일삼는 승냥이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어벙이연합은 이 반역 불량배 집에 쳐들어가 경찰서장이건 누구건 닥치는 대로 패고 하루 종일 새마을 노래를 빵빵하게 틀면서 지랄 발광을 하며 집에다 똥을 한 바가지 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역적 반동은 역사는 정말 역사학자와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고 하면 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될 것입니다. 라면서 주둥이를 나불거리는데 이는 역사를 대통령 소관으로 확신하고 계신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죽어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공격행위다. 어벙이연합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똑똑히 일깨우기 위해 이 개만도 못한 파쇼 깡패집에 가스통을 들고 가서 가스 밸브를 열고 화형식을 열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를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박근혜 동지 통치 철학에 반하는 자는 그 누구는 치솟는 분노와 형천동지할 벌별하게 잘... 여보세요? 네? 네, 카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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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닥치라고요?
그 발언들 각하께서 옛날 야당 대표 때 하신 말씀이라고. 네, 죄송합니다. 네. 어벙이 연합은 나에게 박동진을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똑똑히 일깨워야 할 것이다. 네,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면서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상 4도에서 영상 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네, 주말 석간 브리핑은 없고요. 월요일 저녁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조간 브리핑 기다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